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이렇게 살아갈 때는요, 수락하는 경우가 있고 거절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거절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거의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억지로 가는 거죠. 억지로 부탁을 떠맡게 되고.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팀에서 같이 점심을 먹자고 이렇게 빠네요. 근데 나는 오늘 점심 먹기가 좀 싫거든요. 같이 그냥 혼자 먹고 싶어요. 근데 이제 누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김대리 점심 먹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네 이러면서 또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또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왜 또 따라갔을까. 그럴 때는요, 선점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무슨 부탁을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오늘은 혼자 밥 먹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 얘기 없이 그냥 저 혼자 먹을게요 이렇게 말하면은 약간 이 말은 조금 이제 낯설기도 하잖아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은요 제가요 좀 혼자 먹어야 되는 이런 사정이 좀 있어가지고요 혼자 좀 먹으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난 거절한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은 거절당했다는 느낌을 거의 받기 힘들 거예요. 뭐 그냥 단호하게 그냥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간단하게 나의 사정을 그냥 두루뭉실하게 얘기하고 혼자 밥 먹는다고 해서 큰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많이 경험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이것도 좀 거절받을까 봐 좀 두려워하시거나 걱정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 대안을 하나 또 얘기해 보는 겁니다. 어떡하죠? 제가 오늘 혼자 먹어야 되는 상황인데요. 오늘 좀 혼자 먹어도 되죠?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근데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에 거절의 메시지를 줄 때는 대안의 메시지를 같이 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근데 핑계거리가 없다. 나는 무슨 사정이 있어서 뭐 이렇게 혼자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을 들었는데 나는 무슨 특별한 그냥 그런 뭔가 핑계가 없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중요한 건 거짓말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임상에서 이거 많이 해요. 이거를요 한두 번이 아니라 그냥 뭐 어떤 분은 수십 번, 수백 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하고도 이제 역할극으로 막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막 다양한 상황에서 이제 그걸 연습도 해보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분이 조금씩 이제 말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랬을 때 정말 자유가 임하는 거를 저는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좀 연습하셔서 작은 것부터 거절해보는 연습, 또 그것을 현명하고 유연하게 표현해보는 연습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것 같아요. 착한 사람들은 보통 관계성이 좀 높은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관계성이 높다라는 건 정서지능이라고 하는 요소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착한 사람들은요, 의외로 엄청나게 눈치가 빠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중학교 3학년이에요. 지금 내가 이번에 반장 나가면 되게 잘 좀 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에요. 근데 한 친구가 나한테 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야, 영수야, 나하고 같이 매점 좀 같이 가자. 내가 너한테 뭐 좋은 거 하나 좀 사주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기가 막히게 합니다. 이 친구가 왜 나한테 가자고 하는 건지, 내가 왜 가자고 하는 거냐면은 이 친구는 계속 반장을 했었어요. 내가 다시 한번 반장에 나올 건데 내가 트리플 크라운을 하면은 어떤 학업이라든지 내 커리어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요 처음부터 다 알고 있어요. 가면서도. 근데 그분은 왜 따라가서 그 얘기를 다 듣고 있을까요? 그리고 나 반장 나가려고 하면 정말? 하면서 되게 그 밝은 미소를 지는 건 또 왜 그럴까요? 심지어 내가 반장 나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나는 나간다고 전혀 안 하고요. 야, 그래. 네가 이번에 나가면 좋지. 그래, 맞아.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다 반장하면은 진짜 도움이 되지. 이러면서 내가 오히려 호응을 해줘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말인데 저번에도 네가 좀 많이 도와줬잖아. 이번에도 좀 네가 좀 도와줘라. 이러면 뭐라고 할 것 같으세요? 그럼 내가 도와주지. 이러면서 선거운동 해주는 경우들이 상당합니다. 이분들은 왜 그러시는 걸까요? 자신의 관계성이 높다는 것은 타인의 감정, 타인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능력도 있고요. 또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 열망을 읽을 수 있는 능력도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거를 잘 조율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분들은 관계성이 높아가지고 오히려 나에 대한 그런 마음의 기지들은 사라지고 타인의 생각, 타인의 감정만 좀 많이 보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투로 행동하는 경향이 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반복되면 내 옆에는 마치 돌봄을 받으려고 그러고 나한테 무엇인가 부탁만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찰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라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좀 강한 감정들이 자리 잡을 수 있죠. 그래서 저는요, 많은 임상에서 내담자들을 만날 때 실제로 이런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납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밝은 미소, 또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높은 관계성, 또 이분들이 항상 괜찮다고 항상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커피숍 가가지고 그냥 자기는 아무거나 괜찮대요. 아니 그걸 꼭 굳이 골라야 되냐요. 나는 아무거나 괜찮은데. 근데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내 입에 들어가는 것을 상대방이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안 하셔야 되는 말투는 이거예요. 아무거나요? 괜찮아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것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해보고 여러분의 주도성을 가지고 여러분이 표현해보는 연습이 좀 필요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어떤 부분들이나 여러분들이 조금 받고 싶었던 욕구들이 있다면 그것이 과하지 않다면 그래 내가 그것을 받고 싶어서 그래. 그래 내가 거기 좀 가고 싶어서 그래. 그래 내가 거기 좀 먹고 싶어서 그래. 이렇게 여러분이 좀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일단은 멘탈이라는 것 자체가 외부에 있어요? 내부에 있어요? 내부에 있죠. 그러니까 멘탈이 세다라는 거는 외부가 세다라는 것보다는 내면이 강하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막 센 척 해가지고 막 내가 분노 조절 장애다. 나 막 건들면 가만 안 있어. 이런 경우는 오히려 유리 멘탈일 수 있어요. 오히려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멘탈이 강하다라는 건 내가 내 감정과 생각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필요할 때 그것을 적절하게 구축할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멘탈이 좀 단단하고 훨씬 더 구축이 잘 돼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내 뿌리는 단단하게, 그리고 내 가지는 유연하게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사람에게 막 예민하게 굴거나 아니 제가 그렇게 말씀 안 했잖아요.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막 이렇게 따지는 식으로 얘기한다기보다는 훨씬 더 이거를 유연하게 좀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아니 왜 부장님 혼자 다 말씀하세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부장님 저도 제 얘기 좀 한마디 해도 될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님 아들 참 잘 키우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머님 제가요 사실 전화할 때가 어머님밖에 없어서 전화드렸어요. 어머니 저도 자식이라면서요. 어머니 저 얘기 좀 들어주실 거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힘은 내 뿌리가 단단해야 나올 수 있다. 그 뿌리가 단단한 것이 바로 땅 아래에 박혀 있는 것처럼 멘탈이 굳건하게 구축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존감이 진짜 높은지 낮은지를 보는 건 전문가가 아니면 조금 보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은 자신만 아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부모님도 모르시고 배우자도 모르고 자녀도 모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자존감이 높은가 낮은가 여러 테스트도 있지만 명제를 한번 드려볼 테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스스로의 존재가 가치가 있고 소중하고 긍정적인 존재라고 믿는 마음이 바로 자아존중감이라고 하고요. 그 자아존중감을 줄임말로 하면 자존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굉장히 봄과 같은 순간이 있잖아요. 잘 나갈 때, 괜찮을 때. 그럴 때는 자존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이 잘 나가고 있으니까. 어디를 봐도 지금은 다 외부적으로 봐도 다 잘 되고 있으니까. 근데 자존감이 정말 큰 힘을 발휘할 때는 언제냐면 내 삶에 혹독한 겨울이 찾아올 때. 정말 내가 진흙탕 같은 데 내가 빠져있게 될 때. 우리 삶에는 상실의 순간도 있고 추락의 순간도 있고 어떤 순간에는 어떤 절망의 순간들도 있고 위기의 순간들이 있잖아요. 실패의 순간들도 있고 그럴 때 나는 진흙에 빠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흙이 아니다. 나는 진흙 속에 있어서 내 빛깔이 안 보일 뿐이지 나는 진흙 속에 있는 진주다. 진주라고 하는 토대는 이겁니다. 진흙에 빠져있다 하더라도 건져내서 물로 좀 닦으면 빛깔을 다시 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기본 존재의 토대가 진흙이 아니라 진주라는 토대. 내가 부정적인 곳에 아무리 맞는다 하더라도 나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존재라고 믿는 바. 그것이 바로 자존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여러분이 만약에 롤스로이스 막 되게 비싼 차를 여러분이 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차를 어떻게 대하시겠어요? 굉장히 소중하게 대하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다음 달에 폐차시킬 거예요. 그럼 그 차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막 험하게 쓰시겠죠, 그렇죠?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이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자존감은 결정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근데 좀 이상하다. 아니, 나를 소중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의외로 여러분들 다른 모든 것들은 소중하게 대하면서 나는 소홀히 대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해요. 나는 나를 얼마나 소중히 대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존감을 올릴 수 있는 가장 큰 전제는 두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나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습관,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조금 더 내가 괜찮은 존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토대. 그리고 이 두 가지 기둥 중에 더 먼저 선제돼야 되는 것은 내가 나를 소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토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소중하게 대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소중하게 대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토대들을 일상에서 많이 경험해 보셨으면 한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엉망진창인 것 같다. 내 몸이 막 여러 가지로 지금 찌뿌둥하고 막 너무 안 씻어가지고 막 지금 그런 상황이다. 깨끗하게 목욕 한번 해보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배고프고 너무나 춥고 내가 너무나 지금 뭔가 대접을 못 받은 것 같다. 나에게 좋은 거 한번 음식으로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로 대접해 보는 겁니다. 이러한 일상들을 경험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나한테 줄 선물이 뭐가 있지? 나에게 있어서 정말 긍정적인 경험을 해볼 게 뭐가 있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거. 그런 경험이 모이고 그런 기억이 모이고 그런 리추얼이 쌓일 때 여러분의 자존감이 좀 올라갈 수 있고 그 토대에서 좀 더 나은 관계가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